이 냄새, 여기서 김치찌개 끓이실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대충 던진 며느리의 말이 얼굴 앞에서 새총처럼 퉁겨나갔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명품 가방은 번쩍이고 제 손엔 낡은 냄비 하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곰팡이 핀 벽지보다 더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아들 민호는 고개만 숙인 채 엄마 냄새 난다고 피하는 손자까지. 김치찌개 한 그릇. 내 삶을 죄다 더럽히는 이름이 되었던 순간입니다. 속에서 뭔가가 으스러집니다. 심장은 구겨진 종이봉투처럼 쪼그라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참을 차례는 끝났습니다. 진짜 복수의 김치찌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할아버지의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죠. 좁은 고시원방, 겨우 2평 땀짓한 공간입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형광등은 깜빡거립니다. 김덕수 할아버지가 플라스틱 그릇에 라면을 끓이고 계십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쯔쯔, 또 라면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지만 식욕은 없어 보입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돌리다가 시선이 벽으로 향했어요. 거기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5년 전 촬영한 가족 사진이었죠. 아들 민호, 며느리 영희, 그리고 어린 손자 태민까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라면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벌써 석 달은 넘었을 겁니다. 손자 목소리는 더욱 그리워요. 라면이나 먹자. 배고프다. 라면 그릇을 치우려다가 손목에 스친 뜨거운 물에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곧 익숙한 듯 손목을 문지릅니다. 그 순간 오른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도 더 된 상처인데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1987년 명동의 황금각 중화요리 전문점. 그곳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김 주방장님, 짜장면 20그릇 추가요. 볶음밥 15인분 서둘러 주세요. 주문이 쏟아지던 그 바쁜 시간들. 하루에 몇백 그릇을 만들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는데. 화상을 입었던 그날도 기억납니다. 웍에서 기름이 튀어 손목을 덮쳤지만 붕대 하나 감고 계속 요리했어요. 주방장님, 다치셨는데 쉬시죠. 괜찮아. 손님들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손목 자국을 보며 덕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맛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벽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가 문득 생각났어요. 그 안에는 요리사 자격증과 올해의 주방장 상장이 들어있습니다. 황금각에서 받은 표창장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누가 그걸 알아볼까요? 다 옛날 일이지. 손목을 다시 한번 만지며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 화상 자국만은 거짓말하지 않네요. 진짜 요리사였던 증거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덕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번호를 누르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벌써 3번째네요. 괜히 귀찮게 하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외로웠어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버지. 뭔가 바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올랐어요. 하, 언제요? 이번 주말이면 어떨까? 오랜만에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싶고.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덕수는 심장이 조마조마했어요. 잠깐만요, 아버지. 전화기가 가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성웅성. 뭔가 상의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덕수는 들리는 대화가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응, 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오세요. 점심시간에. 마지못해 하는 승낙이었어요. 고맙다, 민호야.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아들 가족을 위해 뭘 준비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일요일 아침, 덕수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여러 가장 맛있게 익은 김치를 골라내고 시장에서 신선한 돼지고기를 샀어요. 아들 가족이 좋아할 만한 김치찌개를 끓여주려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무거운 짐을 들고 갔습니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와도 될까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괜찮겠죠. 아버지, 오셨네요. 맛있는 거 해주려고 김치랑 고기 좀 가져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숨이 막혔어요.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가구들. 내 고시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머, 뭐 이렇게 냄새 나는 걸 가져오셨어요?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김치찌개 끓여주려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런 거 끓이시면 집 전체가 냄새 날 텐데요. 주방은 마치 전시장 같았어요. 최고급 인덕션, 수입 그릇들, 반짝이는 싱크대, 내 손때 묻은 김치통이 여기서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더러워 보이네요. 우리 주방에서 그런 걸 만지시면 민호가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내 눈치를 보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야, 가족끼리 한 끼 정도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태민이가 코를 막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요. 명품 옷을 입은 손자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2살짜리 아이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태민아, 할아버지가. 진짜 냄새나요. 엄마 말이 맞아요. 아이는 더 멀리 떨어져 섰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아이도 싫어하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제 낡은 옷을 훑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아요. 이해해 주세요. 손에 든 김치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들고 왔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인데. 아버님,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그녀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가요? 아이의 말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 영희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제가 가져온 김치통을 들어 올리더니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가져오셔서 집 더럽히지 마세요. 김치통이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떨어져 내렸어요. 냄새 지독해서 못 살겠어. 진짜로. 손을 털어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 김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좋은 배추를 골라서 정성껏 절이고 양념도 직접 만들어서요. 다음에 올 때는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민족 최고의 음식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김치가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숨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예요? 정말 답답하시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갔어요. 뚜껑을 열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어요.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아, 진짜 징그러워.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김치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뒤에서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김치통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게 가족인가요? 복도에 서 있는데 뒤에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어요. 잠시나마 아들이 마음을 돌렸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바쁘다고요? 1년에 한 번 보자는 게 그렇게 바쁜 일인가요? 민호야,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 것 같니?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다니 혼자 라면만 먹으며 사는 게 건강한 건가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학원비도. 변명만 늘어놓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 아빠 보고 싶어 하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갔을까요? 그럼 명절에라도? 명절엔 처가 가야 하고. 아시잖아요. 아, 이제 처가가 더 중요하군요. 나를 키워준 아버지보다 돈 많은 처가 말이에요. 그냥 고시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편히 지내라고요? 72살 늙은 아버지가 혼자 죽어가는 게 편한 거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그 얘기세요? 예전 일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예전 일이라고 하네요. 밤새 열 내리려고 젖은 수건 올려주던 게 예전 일이에요. 학비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던 게 예전 일이고요. 아버지, 이제 정말 가세요. 영희가 기다려요. 영희가 기다린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나 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민호의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45년 전 병원에서 처음 안았을 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비꼬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김치통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니까요. 50년 요리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고시원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07호 문을 열었어요. 2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가 제 집입니다. 김치통을 작은 냉장고에 넣었어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렸던 민호가 제 어깨에 올라탄 모습.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뚜껑을 열었어요. 노란 종이에 써진 자격증들이 나왔습니다. 조리기능사, 보거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손끝으로 자격증을 쓰다듬었어요. 1975년, 벌써 50년 전이네요. 그 밑에는 요리대회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한식 요리대회 대상. 이게 바로 내 실력이야. 상장 뒤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하얀 요리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제 모습. 그때는 금손이라고 불렸었죠. 어떤 요리든 제 손을 거치면 달라졌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어요. 돼지고기 한 근도 함께. 칼질하는 손놀림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50년 경력이 어디 가겠어? 김치찌개 냄새가 고시원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매콤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맛을 모르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자격증들을 다시 정리하며 다짐했어요. 7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어. 몇 주 후 작은 포장마차 한 대가 골목 끝에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표 김치찌개라는 손글씨 간판이 달렸어요. 덕수 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진한 김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첫 손님이 다가왔어요. 아저씨,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정성스럽게 김치를 더 볶았습니다. 돼지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회사원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김치찌개 맞나요? 50년 넘게 해온 비법이 있거든요. 완전 다르네요. 이 맛이 진짜구나. 그 소리를 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요. 덕수 할아버지의 손이 바빠졌어요. 하나씩 정성스럽게 끓여내놨습니다. 모든 손님이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 이렇게 깊은 맛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정성이 비법입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부터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치찌개 먹어봤어? 거기 진짜 맛있다더라. 덕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요리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수진이라는 젊은 직원이 덕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눈을 반짝였어요. 화면에는 배달 앱이 떠 있었습니다. 한식 카테고리 1위예요. 리뷰도 벌써 1000개가 넘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배달 주문이 200건이에요. 매출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배달 기사님들도 할아버지 김치찌개만 배달하고 싶어 해요. 배달 기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온백을 든 채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이런 세상이 왔구나. 72년을 살아오며 이런 변화를 경험하다니. 기술의 발달이 자신의 요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진짜 대박 났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계속 줄을 이었어요. 따뜻한 김치찌개가 서울 곳곳으로 배달되어 나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국자를 들고 또다시 정성스럽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덕수의 포장마차 앞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중년 부부가 김치찌개를 받아들며 감탄했어요. 진짜 이 맛이야.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아. 대구에서 왔다는 대학생들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 주문을 받으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제주도에서도 오셨대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셔서. 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정성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다큐멘터리 팀 김 PD입니다. 네? 방송국이요? 할아버지 김치찌개 이야기로 다큐를 만들고 싶어서요. 수진이 옆에서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분들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덕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포장마차 앞으로 또 다른 취재진이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한순간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덕수를 향했어요. 이게 뭔 일이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이라. 그냥 정성스럽게 끓일 뿐입니다. 카메라가 김치찌개 끓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에는 구경꾼들까지 모여들었어요. TV에 나오는 거야? 덕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국자를 저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치찌개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사람들의 시선뿐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하던 덕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아들이네. 방송 봤나 보다. 전화를 받는 덕수의 표정에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5년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거든요.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가웠던 예전과는 달리 묘하게 달콤했어요.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덕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칭찬이라니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이제 돈도 많이 버시잖아요. 우리한테도 용돈 좀 주세요. 한순간에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구나 싶었어요. 영희야, 나는 겨우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아, 그러실 거면 방송국에 전화 걸겠어요.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사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거예요. 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가난한 할아버지, 컨셉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돈 많이 숨겨뒀다고 폭로할 거예요. 수진이 덕수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거든요. 영희야, 왜 이런 말을 선택하세요. 돈 주실 거예요. 망신당하실 거예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덕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협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가게로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아버지가 직접요? 가족끼리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지. 오후 3시 가게 앞 풍경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김치찌개. 간판 앞으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민호 가족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가게예요? 영희도 멍하니 줄 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와, 사람이 진짜 많다. 덕수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어서 와라. 들어가자. 가족들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활기가 넘쳤어요. 주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영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둘러봤습니다. 이런 인기를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장사가 이렇게 잘 되시는 줄 몰랐어요. 앉아라. 김치찌개 끓여줄게.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가족들이 김치찌개를 다 먹었어요. 태민조차 그릇을 비웠습니다. 덕수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받아라. 민호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1억이다. 가게 확장하려고 모아뒀는데 너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있는 거 아니냐.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가게에서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주신 돈 다 없어졌어요. 뭐라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폭락해서 1억 원이 한 달 만에 사라졌다니요. 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다시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 돈은 덕수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모은 돈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김치찌개를 끓여가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 안 된다. 아버지, 아버님,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가시처럼 밝혔어요. 가족이면 내 돈을 도박에 쓰냐? 투자였어요. 아버지. 투자든 도박이든 내 돈은 더 이상 없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김치찌개를 맛있게 드시고 있었지만 덕수의 마음속은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마음이 단단했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며칠이 지나고 평소와 같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배달앱을 확인하던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리뷰들. 별점 1점짜리가 줄줄이 밝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중국산 김치 쓰는 거 다 알아요. 다시는 안 시킵니다. 첫 번째 악성 리뷰가 눈에 들어왔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김치 직접 담그는 거 손님들 다 아는데. 김치 색깔이 이상하다. 이런 걸 파는 게 양심이 있나? 두 번째 리뷰는 더 심했습니다. 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거든요. 사장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리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오후 3시 새로운 배달 주문이 들어왔어요.
김치찌개 3개요. 김치 많이 안 넣어주면 별점 1점 갑니다. 이젠 별점으로 협박까지 하는구나.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넣어주자. 손님이니까. 김치를 2배로 넣어서 배달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 또 다른 1점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김치만 잔뜩 넣고 고기는 적게 넣네요. 장사 이렇게 하나요?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지만 돌아오는 건 악성 리뷰뿐이었습니다. 사장님, 별점이 4.8점에서 3.2점으로 떨어졌어요. 주문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덕수는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상장들이 무색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가? 악성 리뷰들 좀 보세요. 아이디가 비슷해요. 화면을 가리키는 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맛집 탐방 너일, 맛집 탐방 너희, 맛집 탐방 너삼. 문체도 똑같아요. 모두 이상하다, 다시는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덕수가 안경을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는 우리 가게에 없는데? 맞아요. 잡채밥 리뷰인데 저희는 잡채밥 안 팔아요.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에 대한 리뷰가 수십 개였습니다. 덕수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어요. 사장님, 이건 조작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서까지 갈 일인가? 당연하죠. 이건 업무방해예요. 범죄라고요. 그날 오후 덕수는 수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어요. IP 추적하면 금방 잡힐 겁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다 기록이 남아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덕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흘이 지난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덕수입니다. 사장님,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니.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동일한 IP에서 모든 악성 리뷰가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요? 이걸 보시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덕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영희,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영희가? 네, 확실합니다. 본인 핸드폰에서 작성한 흔적도 있고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가족이 이런 짓을 했다니. 정말 영희가 그랬나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업무 방해죄로 입건될 예정이에요. 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누가 이런 악질적인 일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바로 내 가족이었다니.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하필 왜 영희가? 가족 간의 일이라 더 어려우시겠지만 법은 법입니다. 덕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3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가 내 가게를 망치려고 이런 짓을 했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민호였어요.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저도 조사받고 왔고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왔네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도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과였습니다. 아버지, 가족 아니에요? 선처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지금 와서 가족이야?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임신했어요. 감옥 가면 아이가 갑작스러운 말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무릎 꿇고 빌게요. 전화기 너머로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매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희는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업무 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모든 혐의가 인정된 거였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가게에 낯선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발의 외국인 커플이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Excuse me? Korean grandpa's 김치에 hai? 어설픈 한국어로 물어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수진이 영어로 설명해주자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외국인 손님들이 김치찌개 주문하셨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SNS에 올라간 사진들이 해외까지 퍼진 거였어요.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내놓자 외국인들이 한 입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Oh my god! This is amazing!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유럽인들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Korean traditional taste. Very good. 어색한 한국어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게 앞에 외국어로 된 리뷰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한국 전통 요리, 할아버지의 손맛이라는 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해외여행 사이트에도 저희 가게가 소개됐어요. 어느새 김치찌개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This is real Korean mother's taste.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인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한 김치찌개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2달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요리협회에서 김치찌개 부문 출전 제의였어요. 할아버지,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요리 대회래요. 손이 떨려서 초대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72세에 국제대회라니 꿈만 같았어요.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요리사의 꿈이 되살아났어요. 파리 현지 웅장한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젊고 화려한 복장을 한 반면 저는 검은 앞치마 하나뿐이었습니다. Korea, 김대옥수. Please start cooking. 긴장했지만 김치를 꺼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건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김치를 볶는 소리가 대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돼지고기와 두부가 어우러지는 향기가 번져나갔어요. 다른 요리사들도 하나둘 제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is incredible aroma? 김치찌개가 끓어오르자 대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완성된 김치찌개를 심사위원들 앞에 내놨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This is unbelievable harmony. 진짜 어머니 손맛이네요. 한 명씩 맛을 보더니 모두 감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골드, 메달, 코리아, 김덕수!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1등을 한 걸까요? 당신은 한국 어머니 손맛을 지켜온 마지막 세대입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What's your secret recipe?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You're now a global star. 글로벌 스타라는 말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고시원에서라면 먹던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다니.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트로피를 바라봤습니다. 김덕수 2024 국제요리대회 대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대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요리책 출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72살에 책을 낸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책이요? 제가 글을 잘 쓰지도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책 작업이었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원고 작업에 매달렸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김치 담그는 법부터 주방장 시절 익힌 비법들까지 이 맛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모든 레시피에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완성된 원고를 보니 뿌듯했어요. 제목은 할아버지의 김치찌개 72년 인생이 우린 한 그릇. 출간 첫 주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소파노만부가 일주일 만에 매진됐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전 국민이 할아버지 책 이야기로 난리예요. 인쇄 정산서를 받아본 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에 2억 권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게 매출과 합치니 억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억대 수입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감사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책 보고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진짜 집 음식이 그리웠는데 감사합니다. 그 편지들이 그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새 아파트 앞에 이사 트럭이 섰습니다. 50평 넓은 거실, 햇살이 쏟아지는 큰 창문. 이제야 진짜 집 같네. 고시원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넓은 주방에 최고급 가스레인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꺼낸 건 낡은 냄비였어요. 너만큼은 안 버린다. 30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니까요. 김치냉고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꺼냅니다. 돼지고기도 최고급으로 골라왔어요. 이제 마음껏 끓여보자. 기름 두르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집니다. 김치 볶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워요. 아무도 냄새 난다고 하지 않는 이 공간. 참 좋구나. 물이 끓으면서 뽀글뽀글 소리가 났습니다. 두부 한 모, 파 한 줌 넣고 기다려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어요. 맛있어라, 맛있어라.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제야 진짜 맛있다.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혼자 먹는 김치찌개가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풍경보다 지금이 아름다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이 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